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최광욱 전 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제 이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 확인하는 것만 하는데 대법원에서 1년 3개월이나 걸렸어요. 네. 이야,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하나 좀 바로잡겠습니다. 그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건 법적으로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거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결과가 이미 나온 그러니까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인턴 뭐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최고법원이 네.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또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한 거는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가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던 그 정경심 씨 자택에 있었던 그 PC 하드디스크 거기서 이제 인턴 증명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인턴 증명서 나왔던 게 위조됐다는 걸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이 컴퓨터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조국 전 장관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똑같이 증거능력 다퉜습니다. 그렇죠. 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증거능력 있다고. 네. 그게 불과 1, 2년 전입니다. 네.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걸 판결을 바꾸네만 은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결과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법조인이라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 대법원 소부가 사건을 1년 가까이 끌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겼기 예. 때문인데 사건이 넘어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에는요. 일단은 소부가 갖고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예. 되는데 일단 소부의 4명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불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판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때 네.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대법원에 이게 상고가 접수가 됐고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지난 6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있다가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법적인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판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성문 교수께서, 변호사께서 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증거로 해서 재판이 나온 상태인데 그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100번 양보해서 최광욱 의원 재판만 한정을 해서 1심, 2심에서 증거능력 인정된 경우에 네. 대법원에서 결국 사실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다툽니다. 예.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건 이미 확정된 팩트예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이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을 다툰 건데 근데 문제는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1심,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의 1심, 2심에서 다 다퉈졌고 결정적으로 정경심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원합의체가 열린다는 건 이 대법원의 결정을 바꿀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판례 변경 때문에 지금 전원합의체를 연 거예요. 근데 전원합의체 결정, 이게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나왔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정에서 뭐 이게 증거능력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예. 네. 대법원이 바로 직전에 판단한 걸 바로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대 3으로 나왔거든요.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과 달리 결과는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아요. 사실 법관들의 이념 성향을 뭐 단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또 일반적으로 보도에 따라 알려진 성향에 비해서는 예. 지금 결과는 결국 다르게 나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있었던 모든 판결의 경우에도 뭐 법관 개인의 성향보다는 나름대로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예.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이미 사실심이 2심에서 확정이 됐던 것이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나름대로 치열한 논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9대 3 정도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좋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과정에 있었던 재판들, 뭐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의 재판도 많이 길어졌다라는 게 변호사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중론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뭐 최강욱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뭔가 의원직이 박탈될 사유가 있다면 그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된 국회의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이 돼 예.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유죄건 무죄건. 네. 근데 이거를 3년 8개월이면 그냥 임기 다 채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제 이게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듯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죠.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받고 있는 이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은 프로포폴 추가 투약과 해외에서 지인들에게 마약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차순우 기자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배우 유아인 씨가 8종이 넘는 마약을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유 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20년부터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보안 수사를 통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여행 당시 일행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번복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죄를 범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검찰이 약 4개월 만에 배우 유아인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새로운 혐의가 또 많이 드러난 겁니까? 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의 보안 수사를 거쳐서 예. 지금 조금 전 리포트에 나왔던 예. 것처럼 이제 의료용으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사실상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미용 목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이제 속여서 한 200여 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했다는 거 네. 타인 명의로 수면제 한 1,000정 정도를 또 처방받았던 거 근데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예.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대마흡연을 지인들에게 강요한 혐의 이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번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 혐의 네. 더해서 4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앞서 5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기각됐던 사유가 유아인 씨가 혐의를 상당 부분 다 인정하고 있고 예.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리고 도주할 염려가 지금 상황에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였거든요. 예. 그러나 백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보안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들을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두 네. 변호사 다 가능성 높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점이 검찰과 경찰이 유 씨 지인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뭐 조직적으로 뭐 이루어질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약 투약을 함께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들이 대부분 예. 공통적이고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의 혐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아인 씨의 혐의를 좀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아인 씨의 최측근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고 도피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해외 체류 비용과 항공 비용 같은 걸 송금한 혐의 등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증거가 혹은 증인이 혹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
또 지금 유아인 씨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아인 씨 이번에는 어떻게 반박을 좀 하게 될까요? 이번에도 5월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네.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영장 청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